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가까이 되고 접종 이후 감염되었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 이후에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해주는 투명 인간 인센티브, 또 저녁 10시 이후에 모임 못 갖는 분들에게 신데렐라 인센티브, 그다음에 또 여행 쉽게 해주게 부루마블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일르지. 시기상조고 또 그 1차, 2차 완전히 황체가 생겼다고 인정을 할 때 벗게 해줘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좀 황체가 생겼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이거 무조건 되고 1차 접종을 오고 나서 그 마스크를 벗게 한다거나 유흥도수 같은 건데 출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죠. 학비도 좀 지원해주고, 학생들에게 좀 지원해주고, 또 음식 할인권도 좀 이렇게 좀 보장을 좀 해주고, 또 지원금도 좀 준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지 않을까.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준다면 많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기 전에 그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저희도 이제 편하게 맞을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안전성 먼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슈K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유인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 과장, 박성주 전북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지난 주말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이게 정부 유인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뿐만 아니고 자녀 백신을 자유롭게 맞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얼마나 받을 거냐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맞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69%로 한 달 전에 비해서 7.8%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접종률이 지금 10% 정도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고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 백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방접종을 하게 한 것도 역시 접종률을 올리는데 같이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과장님, 정부가 백신 접종 유인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대책이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인센티브다, 유인책이다, 장려책이다 이야기들을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안전성을 검토한 상황에서의 방역 내용에 대한 완화 조치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내용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이고요.
이제 6월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사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라든지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들 운영 실태 점검 그리고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제 7월부터 적용되는 60세 미만 전 국민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든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정부 유인책 보면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혜택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1차 접종만 해서는 뭐 좀 감염 위험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맞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까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76%이고 이제 중증 감염은 거의 100%를 예방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1차 접종만 했을 때의 예방 효과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는 없지만 현재 영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70%, 우리나라에서는 86%까지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80% 정도 유지된다는 미국 미국 질병관리협회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1차 접종으로도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변이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반절 정도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를 했을 때 1차 접종만으로는 완벽하게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했었지만 지난 4월에 네. 1차 접종만 했던 소년원 직원이 네네. 2주가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사례잖아요. 네. 예. 일단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대개 2주 정도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4주 이상 걸린다는 보고들도 있고 환자 경우에 따라서는 4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항체 생성 반응에 있어서 다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주에 모든 예방 효과가 나타내리라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닙니다. 즉 10에서 20% 정도는 계속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감염을 완전히 차단한다기보다는 중증 감염을 막음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예방 효과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강 과장님, 정부 혜택을 보면 접종을 1, 2차 마치면 이제 사적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럿이 모이다 보면 누가 접종을 했는지 아니면 항체가 형성됐는지 이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조치는 7월부터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분들이 대상자가 될 텐데요. 확인 방법은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는 분, 발부된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는 분과 그다음에 QR코드 형식의 전자접종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과정 중에 혼선들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의식 수준이라든지 협조로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정부 유인책 중에 7월부터 다음 달부터 1차 접종만 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분명히 어떤 모임이라든가 야외 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외 활동을 하는데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아주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정부에서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이러한 마스크를 벗는 사례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때가 사실 예방 접종률이 아주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 우리가 방역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전혀 위험성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 과장님,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도 백신 접종 촉진 방안들을 내놨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예, 미국은 뭉칫돈 또는 소액 당첨 백신 복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택난이 심각한 홍콩에서는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 이제 접종 그 율에 취해서 뭐 방역 체계가 무너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들로 해가지고 다시 재유행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보다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로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무는 나라들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야 되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오랜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 그런 내용들도 담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박 교수님 아까 이제 좀 느슨한 방역 조심해야 된다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또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네. 혹시 뭐 효과가 있다고 보실까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종식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한 보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상 반응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이 이상 반응에 의한 위험성보다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그 감염에 의한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 과장님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11월 집단 면역이 좀 형성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접종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처럼 백신 도입이 원활하다면 10월 말 이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집단 면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지금 전혀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만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의 협조로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도 형성을 하고 또 완화, 개선된 적절한 방역 수칙과 함께 해야만이 다른 나라와 구분된 안전한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